꽤나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님도 같이 가시던데 왜 또 꼭 같이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정쟁의 요소로서 대통령 배우자를 조금 과하게 끌어들이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마다 논란이 됐던 부분들, 그 당시 민주당이 어떤 방식의 대응들이 있었는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국했습니다. 5박 7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 떠났습니다. 런던으로 향합니다. 런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 장례식, 국장으로 치러지는 장례식에 참석한 뒤에 유엔 총회까지 가고 현장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취임 이후에 이 두 번째 해외 방문인데요. 부장 차장,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중앙정부를 통괄하는 역할도 하지만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순방의 경우에는 국가 원수로서 이 국빈 외교, 국가를 위한 외교를 하기 위해서 떠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를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영국 그 조문을 직접 가는 거 아닙니까? 영국 조문을 통해서 이 영국과의 어떤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더더군다나 조문에 오는 다양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순방에 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영국 다음으로 가는 곳이 그 미국에 있는 뉴욕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본부에 가서 유엔 총회 연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유엔에서 연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빅피처와 청사진을 이 국제사회에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순방은 상당히 국가 원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순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중요한 순방에 김건희 여사 동행하는 모습 함께 영상으로도 만나보셨고요. 검정 옷차림을 입고 함께 나섰는데 앞서서 민주당은 이 동행에 대해서 같이 가야 하느냐라면서 비판적인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은 물가에 애놓은 것처럼 혹시 사고치지 않을까, 김건희 여사는 혹시 또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전용기도 없고, 그리고 또 수행원도 극히 제한적이고 아마 없다시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국제적 글로벌 에티켓을 잘 지키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꽤나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님도 같이 가시던데 왜 또 꼭 같이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따져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도 과거에 외교를 빙자해 해외 유명 관광지란 관광지는 모두 돌아보신 바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심지어 대통령 없이 혼자서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었지요. 싫든 좋든 김건희 여사는 이날의 영부인이고 영부인에겐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비판을 넘어 혐오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비판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장님.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해외 순방한다 그러면 네. 부부 동반으로 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순방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이 순방의 성격은 저는 실무 외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가서 연설하고 사무총장 면담하고 등등의 뭐 이렇게 국빈을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보다는 일을 처리하러 가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굳이 영부인이 안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할 때도 영부인이 같이 안 왔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럼 왜 이 영부인의 어떤 같이 동반 출국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지금 논란이 많으세요,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이번 영빈관 이제 뭐 건설 문제도 뭐 여사가 많은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도 좋은 어떤 시선보다는 좀 부정적 시선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뭐 고물가에 고금리에 뭐 여러 가지로 민생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굳이 지금 아주 적절한 어떤 역할이 없다면 굳이 가야 되느냐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저는 이번 그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김건희 여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국가적인 외교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인 간의 어떤 그런 이 문상을 갈 때도 예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고인에 대해서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이 가족이 동반하는 경우도 일반인들조차도 있는데 국가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조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영부인이 동행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국에 조문할 때 찰스 3세만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찰스 3세 그 왕비도 같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논란은 논란대로 처리를 하고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순방갈 때 영부인이 동행하는 것은 그것대로 조금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법도 한데 너무나 좀 디테일하게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금 보면은 뭐 대통령실에서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 순방 관련해서 이 논란 뭐 의혹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두 번째 이제 해외 방문인데 어떻습니까? 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김건희 여사 뭐 가는 게 맞는지 안 가는 게 맞는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외교를 이제 조금 그 길게 보면은 외교가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게 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인데 그때는 이제 특명 전권 대사, 각국에 파견된 대사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 통신, 뭐 특히 지금처럼 뭐 초음속 제트기 나오고 뭐 그리고 뭐 디지털 시대에는 네. 그 대사보다는 본부에서 직접 하는 외교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중에서도 정상 외교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교의 꽃이 정상 외교입니다. 대사가 아니라. 그리고 정상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 동반 외교가 또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유엔에서도 유엔 총회 그 기간 중에 배우자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배우자가 함께 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 부인을 동반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올 때 그 질 바이든 여사가 안 오지 않았냐 그랬는데 질 바이든 여사가 집에 있으면서 안 온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네. 꼭 가야 되는 나라가 있었어요. 저 그러니까 파나마라고 기억하는데 네. 한국을 오기 때문에 거기를 중남미를 지금 못 가기 때문에 거기를 그 질 바이든 여사를 대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대신 역할을 한 거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혹시 무슨 저기 또 가서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걱정하는 척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가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속 좁은 정치입니까? 그래도 외교는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행사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정쟁을 접어두고 응원을 해줘야죠. 민주당도 뭐 우려의 입장인 거지 뭐 큰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방 직전에 한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빈관 신축 계획이 나왔다가 또 바로 전면 철회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 관련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뭐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함께 들으셨다시피 496억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앞서서 언급을 했었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계산을 하는 거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숨겨진 타부서 예산 한 307억 원 정도가 있고요. 또 직원 숙소, 청와대 정비 비용까지 하면은 변호사님 이게 뭐 한 1조 원 이상까지도 계산을 해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할 때 예산으로 496억 원을 책정했고 마치 국민들 보시기에 그 정도면 된다라는 취지로 발표를 하셨지만 사실 그 당시 언론도 그리고 국민들도 과연 496억만으로 될 것이냐에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지금 계속 현실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용산 국방부로 이전을 하면서 그 국방부가 이사를 가야 되고 합참이 또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럼 이사를 가면 그냥 국방부나 합참은 그 관련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공사를 하는데 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거다라는 얘기는 당시에도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남동의 공관, 그 이제 대통령 공관을 쓰게 되면서 외교부의 이제 공간들이 없어지게 됐고, 그럼 외교부에서는 외교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 비용으로 한 21억 정도가 또 책정이 돼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눈
물덩이 불어나듯이 지금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추정해서 합산하고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갈립니다. 하지만 적어도 처음에 말씀하신 496억은 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영빈관 신축 얘기가 나왔다가 바로 철회되긴 했지만 그때 책정된 예상도 878억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두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누가 납득하실 수 있겠으며 사실 청와대가 멀쩡히 있는데 굳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굳이 안 써도 되는 비용들을 세금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지금 많은 의문을 표하고 계시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제 개인적인 겁니다. 이게 크고 중요한 행사를 하는 행사 장소라면은 뭐 꼭 필요하다면 뭐 하나 더 지어도 되죠. 뭐 신축해도 되는 건데 이게 절차상 문제를 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서류에는 수혜자를 국민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이 왜 신축을 해야 되느냐? 국민이 이 수혜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뭐 환율도 높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다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설명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수증만 끼워 넣는 이런 모양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번복하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방적이고 비계획적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인지 계속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체계적이지 못하고 임시 응변적으로 내가 필요하니까 그냥 짓고 또 그 다음날 또 철회하고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태인가라는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영빈관을 청와대 영빈관을 계속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새롭게 짓겠다라는 것은 지금 본인의 어떤 말 이거를 뒤집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사실은 허위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민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월급의 인상률이 1.7%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5, 6%가 올라가고 있는데 1.7%. 거기다 5급 이상은 아예 동결이고 장차관은 10%를 지금 물러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경영인들 만나가지고 임금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물가 잡는다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지금 몇천억을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어불성설이고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 전혀 만들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 영빈관 신축 관련해서 논란이 또 됐던 거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언급되면서 더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모습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떤 법사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 당선된다 하더라. 그리고 영빈관도 옮겨야 된다 하더라. 또 영빈관을 콱 찍어서 얘기했더라고요. 시중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 법사한테 듣고 영빈관 옮긴다는 얘기를 먼저 했다 하는 것으로 알려지더라고요. 네, 지금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어떤 망상에 빠졌다, 뭐 물타기를 해야 된다는 강박일 뿐이다 라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로 글을 남겼는데요. 사실 이 영빈관 문제에 대해서는요, 기존부터 언급이 되던 것이긴 했잖아요, 차장님. 네. 탁형민 전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구민회관보다 못한 시설이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여러 국가 행사들 진행한다는 것이 늘 착잡했다. 이렇게 글을 남겼었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에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 야당의 문제 제기, 야당이니까 충분히 할 수 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이 국가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예산 심사 꼼꼼히 잘해주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이전 비용을 자꾸 몇천억, 1조 단위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도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이전이 되고 나서 하루에 5천 명 정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보지 못했던 선택받은 사람들만 갔던 청와대를 누구나 신청만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만족도, 그래서 국민이 누리는 행복도,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되겠지만 청와대 이전 비용이 처음에는 400억대라고 했다가 왜 뭐 1000억대 1조까지 늘어나느냐. 물론 그 과정에 새는 돈이 없는지는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지만 네. 그 자체를 가지고 무의로 돌릴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돈이 많네 적네 600조가 넘는 한 해 예산을 쓰는 나라에서 청와대 이전 비용 몇백억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지방청사, 도청, 시청, 군청 몇백억씩 들여서 얼마나 그 의리번쩍하게 지어놨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지금 청와대 용선 대통령실은 상당히 좀 소박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되 비판의 지점이 과연 온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빈관 문제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너무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상 청와대를 이전해 놓고 보니 국가적인 행사를 할 시설이 마땅치 않더라. 그러면 국민에게 동의를 구했어야 되죠. 해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앞으로 내가 당장 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 이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하려고 합니다. 국민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했다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걸 예산안에 은근슬쩍 집어넣었다가 야당에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철회를 하니까 도대체 나라 일을 왜 이렇게 주먹구구시기로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영빈관 논란을 앞으로 국가적인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충분히 국민에게 상의를 구하고 심지어는 야당에게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안을 책정하든 아니면 사업을 책정하는 어떻게 보면 일 처리의 순서를 좀 바꾸는 계기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장훈 차장도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절차적으로 조금 세심하지 못했다, 꼼꼼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위원님, 지금 보면은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있지 않습니까? 여야 벌써 여기 이 대통령실의 이 예산 가지고 굉장히 세게 맞붙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영빈관이 필요하느냐 이제 이 논쟁과는 별개로 이번에 그 영빈관 예산 논란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일이죠. 대통령실에서 확실하게 이번에 잘못을 했습니다. 이제 이 영빈관 문제는 사실은 영빈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용산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사실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정부 부처들,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국토관리, 특히 이제 서울 용산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문제. 그러니까 외교부 같으면은 이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겼는데 그러면 이제 현재 외교부도 광화문에 있는 게 낫냐, 용산으로 옮기는 게 낫냐. 특히 대통령실이 옮기면은 각국 공관도 조금 이전하려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서울시도 용산의 개발이 서울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용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대통령실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행안부도 전체적인 우리 정부 부처 산하기관 배치해서 용산에 대통령실이 이전했기 때문에 용산을 어떻게 행정적인 배치를 해가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이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연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빈관 문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시작하고 영빈관 문제로 넘어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탁 떼어놔가지고 이렇게 예산 소동을 일으킨 거는 정말 잘못한 거고 또 하나는 영빈관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지금 혼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했던 미국의 블레어 하우스 이런 영빈관이라는 건 숙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행사장 논란이 됐는데 지금 그런 개념조차 불분명하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순서에서는 대통령 순방 소식하고요.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